안녕하십니까? 가상 제작의 개념과 해외 제작 사례 분석을 발표하게 된 서울예술대학교 유미입니다.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의 목차입니다. 먼저 가상 제작이란 주제로 가상 제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 가상 제작이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제작이 나온 지 그래도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제작. 사실 우리에게는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더 다가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된다면 가상 제작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들은 가상 제작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가상 제작이란 기존의 영화 촬영 방식을 가상의 환경으로 전환시켜 영화를 제작하는 방식을 가상 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영화는 실제 공간에 세트를 지어놓고 카메라를 세팅을 하고, 또 실제 조명들, 여러 가지 조명들을 세팅을 한 다음에 그 안에 배우들을 데리고 와서 영화를 촬영을 한다든지 합니다. 근데 이러한 대부분의 실제적인 어떤 영화의 요소들을 디지털화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뭐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고,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이 버추얼 프로덕션을 전문으로 하는 이 가상 제작 스튜디오,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들이 사실은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가상 제작은 뭐 사전에 구축해 놓은 가상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데, 마치 이제 영화 촬영을 하면 로케이션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케이션 된 장소에서 촬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소가 이제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진 그곳으로 이제 변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점은 감독이 실시간으로 촬영과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영화의 세트장 자체를 이제 가상현실로 구현을 하고, 실제 카메라와 연동된 가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최종 VFX 장면이 실시간으로 합성된 장면을 확인하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그 이미지를 보시면 뒤에 LED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공간, 그 부분에서 이제 온리얼이나 어떤 다른 가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상 현실을 제작하는 그런 툴을 이용해서 가상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거대한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와 그 가상 제작 그 촬영 툴과 연동을 시켜서 그 카메라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가상 환경이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촬영을 해보고, 감독이 원하는 그 카메라의 각도나 연출하고자 하는 그런 순간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촬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그 기존 영화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상 제작이 과연 최근에만 나온 것인가? 그렇게 따지게 되다 보니까 가상 제작의 배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쓰기 이전에 사실 시뮬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시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좀 아주 옛날은 아니고 좀 몇 년 좀 된 그 영화 중에 기록할 만한 영화가 있죠. 아바타.
그 아바타를 제작한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제 그 시뮬캠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제로 촬영을 할 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된 모습을 실시간으로 이제 VFX 장면과 합성해서 볼 수 있도록 개발을 했는데요. 지금 그 시뮬캠의 그 장면들이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그린 스크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매트로 이용해서 빼면서 바로 실시간으로 VFX 장면을 입혀서 실제 VFX 장면이 지금 촬영되고 있는 이 장면과 합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연출이 되고 표현이 될지 미리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왜 이렇게까지 VFX 장면을 현장에서 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실 그 VFX 장면을 촬영하는 현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VFX를 위한 촬영장의 모습은 아래와 같은데요. 실제 영화 촬영장에서는 VFX가 합성될 장면을 상상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VFX 영화를 제작하는 그 방식이 순차적 제작 방식이라고 해서 리니어 워크플로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촬영장의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 뭐 디지털 에셋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 된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 합성하는 그 과정이 그 디지털 에셋을 다 준비하고 마지막에 촬영된 정보와 그 디지털 에셋으로 만들어낸 그 가상 공간의 그 VFX 장면을 합쳐서 최종 결과물로 나오는 게 이제 순차적 제작 방식, 기존 영화의 순차적 제작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합성하는 부분이 제작 방식의 가장 후반부 쪽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거의 전반부 촬영하는 그 동안에 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제작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VFX가 들어간 영화,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로 이런 리니어한 워크플로우를 지키면서 그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러한 수차적인 제작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작 단계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그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그 단계별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촬영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는 VFX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의 영화들은 VFX에 의존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냥 그린 스크린, 블루 스크린 이런 것만 깔아놓고 최소한의 오브젝트만 두고 나머지는 다 이제 VFX 쪽으로 가져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최종적인 VFX 장면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아래 그림은 정글북의 촬영장 모습인데요. 정글북 역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VFX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곰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지금 아래에 보시면 그 곰이 이렇게 곰 위에 이제 모글리가 타고 가는데, 그 곰의 움직임이 터벅터벅 움직이는 모습을 왼쪽과 같은 어떤 기계 장치를 통해서 그 움직임을 구현해내고,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CG로 다 덮어버리게끔 만들어진 장면인데, 실제로 그 촬영을 할 당시에는 곰의 크기가 얼마큼 될지, 아니면 그 곰이 얼마큼 잘리고 그 다리 부분이 얼마큼 나올지, 아니면 몸통 부분은 어디까지가 잘리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것을 이제 감안해서 이 정도의 공간은 비워둬야 곰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 상상에 맡겨서 좀 촬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촬영된 것에 나중에 VFX가 만들어져서 합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바로바로 보면서 피드백을 주고 싶지만, VFX가 결국에 이제 최종적으로 합성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후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현장에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마땅한 솔루션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그 VFX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각화시켜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기술들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지금 아래쪽에 그 이미지도 보이시겠지만, 촬영을 함과 동시에 그 컴퓨터 화면으로 합성이 되었을 때 대략 어떻게 나올지, 100%뭐 이게 최종 결과물은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어떻게 나올지 연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촬영 감독, 카메라 기사 등이 실시간으로 보고, 또 심지어 색 보정 작업까지도 가능하게 해주고 있을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으로는 제가 이렇게 좀 글로 많이 작성을 했는데, 우선 앞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현장에서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제작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협동이 수월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VFX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독이랑 슈퍼바이저들이 수많은 결정들이 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결정들이 사실은 그 리니어 워크플로우에 있어서 가장 앞단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그 작업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잘못 촬영된 뭐 영상 소스라든지, 아니면 잘못 촬영된 어떤 그 장면들은 나중에 뒤쪽에 후반에 가서 그걸 살리려고 해도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전반에 슈퍼바이저가 잘못 내려진 지시로 인해서 뭐 후반에 있는 작업들이 다 갈아엎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되면 영화는 제작비가 한두 푼 드는 그런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감독과 슈퍼바이저들이 옳은 결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VFX 장면을 붙여서 결과물을 보면서 이 빠른 판단과 정확한 정확한 지시들을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최종적인 영상을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짐으로써 많은 아티스트의 재능을 또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연기자는 이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배우가 쉽게 인지할 수 있게끔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장면에서는 배우가 최종적으로 VFX 장면이 어떻게 합성이 될지 알지를 못한 채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어느 쪽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앞에서 지시봉 같은 걸로 지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뭐 그런 괴물의 역할을 누가 뒤에서 뭐 대타로 이렇게 뭐 대신 해주고 그거에 반응해서 연기자가 연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환경을 제공을 해주면 이제 연기자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어떤 장면으로 완성될 것인지 그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 또 뭐 괴물이나 어떤 시선의 처리에 있어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 많은 이제 그 어떤 연기에 있어서의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린 스크린과 블루 스크린 앞에서 상상 속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과 연기하고 있는 캐릭터를 실제로 화면에서 보면서 연기하는 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 조명팀이나 아니면 카메라 감독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감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화면을 보면서 비주얼로 가이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로 나올 장면에 대한 어떤 조명 설정이나 카메라 설정들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세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연구가 제가 2020년부터 시작한 연구인데요.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됐는데 아직도 이 열기가 식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보면 가상현실이 우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의 새롭다. 뭐 그렇게 정말 굉장히 미래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낯선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가상 제작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VFX 쪽 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가상현실이 보편화된 것처럼 가상 제작 역시 영상 제작 전반에 걸쳐서 그 개념이 전파되면 근미래에는 흔한 제작 시스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사실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흔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최근에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그 많은 그 자신들의 컨텐츠를 이제 그런 뭐 유튜브와 같은 그런 플랫폼에 올리면서 그들이 제작을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뭐 간단한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뭐 CG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초반에 비해서 굉장히 그 퀄리티가 올라가고 또 제작 기술이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노력을 그들이 이제 영상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기술의 그 뭐 기술적 난이도가 좀 뭐 하락을 했다고 해야 되나? 좀 보편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가상 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처럼 그린 스크린 같은 거 하나씩 두고 있는 그런 제작자라면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큼 보편화될 것이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과연 그럴까? 너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가상 제작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하는 영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가상현실 게임 속에서 아바타가 상호작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배우가 나온 한 세트를 이제 사전에 가상현실로 제작을 하였고, 이것을 이제 그 바이브라고 하는 그 장비를 통해서 보면서 그 게임 엔진을 구동시켜서 그 안에서 그 어떤 디지털 환경을 로케이션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그 연출을 어, 잡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웰컴 투 마웬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이 영화에서는 그 언리얼 엔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사실 이 언리얼 엔진이 버추얼 프로덕션을 굉장히 많이 이끌고 있는 어떤 그 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 인형들은 이제 언리얼 엔진의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움직일 수 있게끔 지금 아래 보시면 모션 캡처 수트를 입은 그 배우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이 영화 속 인형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러한 그 기술을 사용해서 그 버추얼 프로덕션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웨더 채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상 제작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방송에서 이 웨더 채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기상에 대해서 예보해 주는 그런 방송인데요. 이 기상 캐스터가 이 토네이도 발생에 대해서 기상 예보를 말하면서 토네이도의 피해 상황을 이제 가상 제작 시스템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린 스크린이나 블루 스크린을 활용한 예제는 아니고요. 요즘도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죠. 이제 방송을 송출할 때 AR 시스템이라고 해서 방송에서 촬영된 그 촬영돼서 바로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그 영상에 미리 사전 제작된 VFX 장면이 입혀져서 AR로 입혀져서 송출이 됨으로써 이제 그 시청자들은 방송에서 AR이 그 방송 위에 덧붙여져서 나온 그 영상 이미지를 감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실제 방송 스튜디오 내에서는 불이 껌뻑인다든지 바람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고, 이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자동차가 쿵 떨어진대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리 사전으로 VFX 장면에서 만들어서 이 AR 송출로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유명한 그 가상 제작 사례인 더 만달로리안입니다. 얘는 이제 워낙 뭐 스타워즈 시리즈가 유명하기도 하고, 또 그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이 가상 공간을 다 만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 뒤쪽에 거대한 LED 벽을 구성해서 여기에다가 그 사전 제작된, 얼리얼로 제작된 세트를 디스플레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는 배우가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거대한 LED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실시간으로 카메라와 연동이 되면서 그 배경이 변화하는 모습을 만들 수도 있고, 마치 우리 옛날 영화 보면 자동차는 가만히 있고 뒤에 배경이 움직임으로써 마치 달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효과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LED 벽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얘가 조명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장면의 조명 역할들을 이렇게 해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가상 제작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상 제작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가상 제작의 도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의 영화 제작이든 영상 제작이든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부분에 있어서는
제작비 절감 효과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 텐데, 그 현장에서 효율적인 협동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 실시간으로 VFX 장면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적극적인 어떤 소통과 지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향후 그 게임 보통 이 버추얼 프로덕션이 게임 엔진 기반으로 많이 구현이 되다 보니까 흔히 사용하고 우리가 게임에서 흔히 사용하는 어떤 멀티 유저 시스템을 가상 제작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다른 공간에 위치하더라도 가상현실 속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뉴욕에서 감독이 연출을 지시하고 뭐 한국에서 카메라 감독이 촬영을 하면서 영국에 있는 배우가 가상 공간에서 그뭐 연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 그 다음에 뭐 호주에 있는 뭐 조명 감독이 참여를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글로벌한 어떤 환경에서도 다른 곳에 위치한 그런 작업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영화를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미래의 상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그 가상 제작에 대한 연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